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안녕하세요. 의사팡입니다. 자, 정부의 6.25 코로나 관리 대책 괜찮은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은 코로나 퇴원 퇴원 기준이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6월 25일부터 보면은 자, 어디 보자. 내일부터 퇴원 기준 완화. 유증상자 보면은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엄격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퇴원 기준을 완화해 오는 25일 0시부터 시행한다. 떡밥을 깔았죠. 다른 나라보다 엄격했대요. 우리나라 방역이. 맨날 K방역 그러면서 엄격했대. 보면은 무증상자는 확진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 해제된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보면은 다른 뉴스를 하나 가져왔어요. 보면은 정은경 씨가 한 말이에요. 직접. 아니야,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맨 위에 보면은 그간에는 코로나 무증상 환자는 확진 후 7일이 지난 뒤 진단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이 나와야 퇴원이 가능했다.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 해서 보여드릴게. 보면은 지금까지 작성사 소라네. 아무튼 출처 지우고. 자, 지금까지 코로나 환자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 자, 코로나 환자는 누가 코로나 환자냐? 코로나 환자란 누구인가? 다음과 같이 코로나 환자는 진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요즘 하도 많잖아요. 뭐 종로구 106번 환자, 뭐 관악구 107번 환자, 성동구 5번 환자, 강남구 7번 환자 등등. 확진자들의 동선도 공개하고 누구랑 접촉했는지 다 역학조사를 해요. 그러면은 확진자와의 접촉자들이 있어요. 이게 의사 일을 하면서 보면은 보통 누구의 배우자, 뭐 누구의 뭐 며느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보면 확진자의 접촉자가 검사를 해서 검사란 뭐냐? 여기 보면 아까도 여기 이런 말 있죠. 보면 아까 뉴스에서 나온 말인데 진단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이 나와야 퇴원이 가능했다고 했는데 이게 뭐 진단검사가 뭐냐면 이렇게 코를 찌르는 검사예요. 이게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투명한데 이 안쪽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사실 안 보이죠. 이게 코와 콧구멍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이만큼 한 10cm 정도가 들어가요. 여러분 얼굴 길이만큼. 저 깊이 들어가면 요 후인두 쪽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바이러스들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이러스들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게 코로나 검사예요. 요즘은 두 가지를 하는데 검사일은 저렇게 코 찌르기 검사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검사2는 가래 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래를 탁퇴 하고 뱉으면 가래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나 보는 검사입니다. 뭐야 안되네. 아무튼 아무튼 뭐 가래 검사2는 가래 검사예요. 두 가지를 해요 요즘은. 자, 여기서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면 코로나 확진자고, 두 번째는 그냥 우리 무증상 막 누구랑 접촉했는지 모르는데 막 코로나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알고 보면 사실 뭐 지하철, 버스, 술집, 클럽 이런데 확진자들이 돌아다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랑 알게 모르게 접촉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증상이 생기지. 증상이 생겨가지고 나 코로나 아닌가 하고 검사를 받으면 딱 코로나 나오는 거예요. 증상에는 무엇이냐? 아까 유증상자, 무증상자 이러는데 유증상자는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이고 무증상자는 증상이 없는 사람인데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침이나 가래, 37도 이상의 발열 쓰기 있는데 혹은 뭐 호흡곤란, 숨찬 증상 등등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검사를 받으면 이런 검사를 받으면 또 이런 검사를 받으면 양성이 나면 코로나 확진자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의 일반적인 코스인데 코로나 환자들이 겪게 되는 코스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내가 코로나 만약에 양성 나면 어떻게 되지? 자, 첫 번째로
코로나 확진자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칭호. 그럼 입원을 해요. 입원은 어떻게 하냐? 나 서울대병원 입원하고 싶어요. 뭐 나 아산병원 입원하고 싶어요. 우리 집 앞 병원이 삼성병원이에요.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이제 각 뭐 이런 정부 기관들이 관여를 하는데 각 병원에 분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서울병원에 전화를 걸어.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는데 삼성병원에 입원을 할 자리가 있나요? 하면은 각 병원에 담당자가 있어요. 주로 뭐 감염내과 교수님이라든지 뭐 내과 뭐 전공의 선생님이라든지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보고 판단을 하죠. 뭐 얘기를 해요. 뭐 대충 뭐 65세 남자 환자고 뭐 기침 가래가 있고 숨 차지는 않고 산소는 안 필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쭉 해요. 열은 나고 안 나고 이런 거 하면은 그럼 병원 담당자가 우리 병원에 자리가 있으니까 받아도 되겠습니다. 혹은 우리 병원에 자리가 더 없습니다. 그 환자는 안 좋네요. 다른 더 전문적인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해요. 각 병원 담당자가.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배정이 됐어요. 그럼 배정이 되면은 병원 배정이 되면은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하고 나면은 그럼 보통 1인실 혹은 같은 코로나 환자끼리 N인실 뭐 2인실이 될 수도 있고 3인실이 됐고 써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성별은 같아야 된다. 이거는 뭐 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에요. 남자 여자 같이 같은 다른 사람이 남자 여자가 같은 방을 쓸 수는 없어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눈 맞을까봐 그러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이 사람들이 입원을 하면은 그냥 입원해서 가만히 있어요. 사실 뭐 보면은 여기 아까 뉴스 보니까 어디 갔어? 우리나라 인식이 있던데. 네,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코로나를 가벼운 독감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독감이라는 키워드를 봤으니까 코로나 독감을 보면은 코로나 독감 느끼면은 자 국민 90% 여기 있다. 자, 국민 90%는 코로나19는 독감 수준으로 치명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저는 반쯤 동의해요. 반쯤. 왜 반쯤 동의하는지는 제 환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자, 다시 보면은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입원을 하면은 뭐 국민 90%가 우리나라 국민들 똑똑해요. 독감 수준이고 치명적이지 않아. 맞아요. 대부분 첫 7일 정도가 지나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첫 7일 정도가 지나면은 이 코 찌르기 검사를 다시 해요. 아까 우리 확진할 때 했던 검사 있죠? 이거를 다시 해가지고 바이러스 남아있는지 보는 거예요. 코 찌르기 검사랑 플러스 가래 검사까지 두 가지 검사를 하는데 뭐가 하는데 가래 검사를 하는데 대부분 7일째에 입원한 지 7일째에 입원 7일 입원한 지 7일째에 대부분 양성 나와요. 여기서 거의 뭐 95% 이상의 양성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뭐 3일 지나서 다시 해보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일주일 지나서 다시 해보기도 하고 이거는 그 검사 결과 값에 따라서 의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서 그 값이 너무 높으면은 또 하겠자 어차피 돈만 쓰는 거고 또 그냥 검사는 양성 나올 테니까 한 일주일 있다 하고 곧 퇴원할 수 있겠는데 약간 각이 보이는데 하면은 10일째 검사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9일째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1일째 하기도 하고 하겠죠. 어떤 사람은 병원이 내가 검사를 하고 싶어도 병원에 뭐 14일째가 이제 뭐 일요일이다 이러면 검사가 안 되니까 그럼 뭐 15일째 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 자율이에요. 자율. 다시 코 찌르기 검사를 해요. 그럼 지금까지는 아까 보셨다시피 2회 연속 음성이 나와야 퇴원이 가능했다. 어쨌든 뭐 10일째 하든 14일째 하든 2회 연속 음성이 나와야 퇴원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바꾸겠대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아까 어디 갔어? 예. 코로나 감염자 퇴원 기준 완화 6월 24일 날 난 기사고 열흘 동안 증상이 없으면 검사 없이 퇴원입니다. 보시면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증상자는 확진 후 7일째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격리 해제가 됐지만, 이것도 거의 7일째 되는 경우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확진 후 열흘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격리 해제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확진 후 열흘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격리 해제하도록 변경했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 자, 코로나 환자가 있어요. 이 입원 환자는 뭐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입원 환자는 맞을 수도 있는데 1번 환자가 문제예요 지금.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아니네. 어디였어? 2번 환자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1번 환자가 문제. 확진자와의 접촉해서 검사했더니 양성이 나온 사람들. 보통 코로나 환자가 겪게 되는 코스는 이렇습니다. 이건 아까 병원을 입원하는 코스가 이렇다는 거고, 코로나 환자가 겪게 되는 병에 관련된 코스는 이렇습니다. 접촉자가 있어요. 접촉자가 있어서 확진자랑 접촉을 해서 검사할 때 양성이 나왔어. 그러면은 대부분 거의 99%, 좀 오버했나? 90%는 일주일 동안 증상이 없습니다. 왜 증상이 없냐? 코로나가 무서운 바이러스라는데. 여러분 대부분 이런 세균들이 바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얘네도 이제 어쨌든 코로나가 우리 몸에 들어왔으면 남의 몸이잖아요, 결국엔. 그러면은 여기서 군대를 만들고 이 몸과 싸워서 이 몸을 내 걸로 차지하겠다 하기 위해서는 얘도 코로나도 이 몸 안에서 밥도 먹고 똥도 싸고 번식을 하면서 군대를 생성하고, 코로나도 좀 인력 보충을 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남의 몸에 처음 칠쓰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군대가 바로 가진 않잖아. 스파이가 먼저 가고 뭐 선봉대가 먼저 가서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군대가 가는 것듯이 그 첫 7에서 10일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대부분 20, 30대, 40대, 50대까지도 60대까지도 재환자들 보면 다양한 연령대가 있는데 대부분 증상이 없이 있어요. 65세 이상도 역시 증상이 없습니다. 이건 코로나 특징이에요. 그냥 첫 7일간 증상이 없어요. 확진자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기존 방침대로라면 코찌르기 검사를 일주일이 지나서 하는데, 이때 양성이면은 대부분 양성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퇴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어디가 아까 써놨는데 없어졌네. 보통 좀 추가를 할게요. 보통 7일에서 10일째부터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일이라고 치면 10일째부터 한 17일째, 20일째까지가 피크예요. 가장 안 좋은 시기입니다. 이때 제일 안 좋아서 재환자분들 중에서는 이때 인공호흡이라 하면은 메카니컬 벤틸레이터인데 보여드릴게요. 뭔지 인공호흡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인공호흡이 막 뽀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로 볼게요. 보면은 사람 몸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좀 재워놓고 이런 튜브를 꽂아요. 튜브를 이렇게 목 깊숙이 꽂아서 기도로 넣어서, 여기 지금 이 기계가 굉장히 큰 기계거든요. 여러분 사람 한 두세 명만 하는 크기인데, 뭐 작은 기계도 물론 있지만 이 기계가 대신 공기를 쏴주고 공기를 빼고 쏴주고 빼고 하면서 기계가 대신 숨을 쉬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숨 쉬면 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계 호흡을 하는 경우도 봤어요. 있어요. 한 3, 4명 봤어요. 제가 본 환자가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도 3, 4명이야. 그래서 보통 열흘째부터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보통 안 좋은 사람들은 열흘째부터 나빠져서 확 나빠져요. 이게 보통 폐렴보다 훨씬 더 빨리 나빠지더라고 보니까. 나빠질 사람들은. 물론 우리 똑똑한 국민들이 대부분 인식하듯이 90%는 독감 수준이라고 하듯이 대부분은 문제가 없어. 대부분은. 문제는 확 나빠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앞으로는 6.25 바뀐 방침이 코찌르기 검사 없이 열흘 동안 증상이 없으면 퇴원을 시키겠대요. 이게 왜 이런 사람들 그러면은 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바보냐? 너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뭐였다? 뭐 인정하기 싫지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한 근거가 이거거든요. 보면은 코로나 의료진 종식 불가능, 입퇴원 기준 바꿔 병상을 확보해야.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20, 30대들, 40대들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 코로나 환자라고 병실 하나씩 차지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6명씩 입원해야 될 때 한 2명밖에 안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암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암 치료를 못 받고 있고, 심장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심장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병상 확보 맞아요. 그리고 뭐 65세 이상 안 좋은 사람들이 또 입원을 해야 돼요. 코로나 환자들도. 그런데 보면은 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데이터를 분석한 거예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감염내과 오명동 교수님이라고 아주 저명하신 분인데, 보면은 중앙임상위원회에서 국내 환자 3,06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부분 뭐 건강했다는 거예요. 뭐 분당 1분의 호흡을 해서 22번 이상 쉬지 않거나 100 이하거나 혈압이 100 이하거나 당뇨가 있거나 만성 신장이 안 좋거나 치매 등 기저질환자 65살 이상 고령자가 나이와 비만 정도 등을 따져서 고위험군은 우선 입원할 사람들이 고위험군이래. 이 사람들이 보면은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센터장 서울의대 감염내과 교수님은 이렇게 고위험군이 아니면은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0.12%에 불과했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은 환자의 경우 증상이 악화됐을 때 이를 신고할 뭐 보호자,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아내든 뭐 딸이든 있다면 병원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재택격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발병 후 5에서 8일을 전후에 감염력이 떨어지는 만큼 환자를 오랜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오케이, 좋아요. 발병 후 5에서 8일. 발병이라는 기준이 애매한데 누구는 확진이 있어서 확진자랑 접촉만 해가지고 검사만 했더니 나와서 확진자라서 코로나 확진자고, 어떤 사람은 발병을 해서, 발병이란 병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 증상이 있어야 돼요. 열이 나든 으슬으슬 떨리든 호흡곤란이 있든 숨이 차든 발병 5에서 8일째는 감염력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발병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열흘째에 발병을 해요. 열흘째 발병을 하고 그 다음부터 5일에서 8일이 지나야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감염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정부의 지침은 지금 무증상자인데 확진 이후 10일이 지나도록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 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한데 모르시면 댓글로 해주세요. 댓글에 제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대답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결국 확진자와의 접촉자는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도 코로나 확진자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열흘 동안 증상이 없는데 지금 여기 중앙대책본부는 중대본은 열흘 동안 증상이 없으면 격리가 해제된다는 거니까 이제 막 나빠지기 시작될 때 격리를 해제시켜서 퇴원시킨다는 거야.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상황을 모르는 그냥 의료진들은 그냥 퇴원을 시킬 텐데, 그럼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전염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돌아다니는 이게 큰 문제예요. 전염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돌아다닌다. 다들 열흘 이후부터 증상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는 태어나면 그럼 어쩔 건데. 보면은 이론적으로 맞아요. 지금 뭐 보면 아까 의료진 종식 보면은 나빠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재택격리가 가능하다 했어. 재택격리가 가능할까요? 재택격리 어떻게 해요? GPS, 핸드폰에 있는 GPS 기능을 켜가지고 구글 맵이랑 뭐 연동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집에서 벗어나는 게 느껴지면은 바로 경찰이 가가지고 집에 들어가세요 할 거예요? 아니 뭐 전자발찌라도 차야 되나? 재택격리라는 게 이론적인 거지 말이 안 되잖아. 그거 누가 해제시켜줄 거야 이걸? 재택격리 해제는 누가 시켜주죠? 아니 재택격리라고 해도 그러면 집까지는 어떻게 가지? 집까지 택시 타고 가요? 그럼 택시 기사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 다음 우리 왜 코로나 환자들 병원에 묵으면은 그 병동 잠깐 묵고 가면 거기 싹 다 소독하거든요? 그럼 택시는 바로 소독하나? 소독비 누가 내주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다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버스 타고 집 가나? 버스 타고 집 가면 더 안 되겠죠. 택시가 걸어서 집 가나? 아무도 안 만나고
재택격리는 하나? 20대 30대 재택격리하면 클럽 안 가고 술집 안 가고 도서관 안 가고 뭐 학원 안 가, 뭐야 아무튼 뭐 학교 안 가고 할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재택격리라는 게 말이 돼요? 지금도 안 되는데. 그럼 왜 이런 문제, 왜 이렇게 빨리 퇴원을 시킬까? 자, 첫 번째로 아까 말했죠. 1, 0, 명순위 병상 확보예요. 지금 항암 환자들이 항암을 해야 될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도 이런데 다른 뭐 폐 환자, 폐병 환자, 신장병 환자, 간이 안 좋은 사람들, 심장이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역시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왜? 이전에 이 사람들이 치료받던 병상들을 다 코로나 환자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정신과 환자들도 입원할 환자들 없어요. 두 번째로 이건 제 추측인데 이건 추측이에요. 이거 추측인데 재정이 바닥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퍼주기 정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코 찌르기 검사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이 검사가 이게 1회당 8만원이에요. 선생님 이거 뭐 면봉 같은 거로 찌르는데 왜 8만원이나 하죠? 면봉으로 찌르는 거 맞아요. 면봉 얼마 안 하죠. 면봉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가래 검사까지 하는데 이 두 가지 검사를 해서 17만원이거든요. 17만원. 17만원. 가래 검사도 8만원 정도 해가지고 뭘 가래 칵 해서 태 뱉으면 되는데 뭐 그게 돈이 든다고 17만원이에요? 할 수 있는데 이게 원리가 PCR이에요. PCR이라는 게 나중에 뭐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아는데 유전자, 인간의 유전자가 아니라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우리가 그걸 똑같이 증폭시켜서 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유전자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해봤자 이만큼 전부 다도 안 갖고 있을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엄청나게 증폭을 시켜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가 있으면 그거를 그 유전자가 하나가 있으면은 그 유전자를 예를 들어서 뭐 몇십억 개를 만드는 거예요. 증폭을 시켜서 하나 갖고는 너무 적어서 이게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그냥 바이러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 건지. 증폭을 시켜야 이게 코로나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그래서 17만원이 들고 보통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금 기존 방침 코찌르기 검사를 2회 연속 음성이 나오면 퇴원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럼 봐봐요. 1. 입원할 때 한 번 검사하죠. 2. 아까 입원한 지 7일째 격리 해제를 위해서 한 번 해요. 3. 음성이 2번 이상 나와야 되니까 또 검사를 해요. 이 3번 하면 50만원입니다. 이 3번만 검사해서 50만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입원해서 7일 정도가 지나서 다시 코 찌르기 검사랑 가래 검사를 했을 때 대부분 95% 이상의 양성이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적어도 한 제 환자 중에 29세 여자가 굉장히 건강하잖아. 금방 날 것 같잖아. 아무 질병도 없어 이 사람은. 근데 한 달이 뭐야? 2달 동안 입원했어요. 지금 2달 동안 입원. 계속 검사만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8번이 뭐야? 10번 이상 검사했어요. 10번 이상. 10번 이상 했으면은 아까 17만원씩이니까 대충 170만원이 나오는 거야. 170만. 이 여자애 하나한테만 170만원 썼어. 이거 다 자기 돈으로 안 내요. 나라에서 내줘요. 보통 6번 이상 검사하는 것이 일상이에요. 딱 3번만 하고 태어난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6번 이상 검사해야 2번 이상 격리가 해제가 됐어요. 6번 한다고 치면은 17만원씩일 때 대충 112만원이니까 100만원 정도 된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100만원. 지금까지 한 사람이 격리 해제가 되는데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100만원이었는데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냐? 확진자 수.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2020년 6월 27일 기준 12,650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 100만원씩 든다고 하면 126억이에요. 근데 이게 코 찌르기 검사 플러스 가래 검사에만 126억. 의사들 있죠, 간호사들 있죠, 다 고생하시죠. 방사선사가 뭐냐면은 의사가 엑스레이 찍어서 엑스레이 봅시다 하고 오더를 내요. 엑스레이 오더를. 그럼 방사선사가 엑스레이 기계를 갖고 들어가가지고 환자를 찍고 나와요. 의사가 이거 다 할 수 없으니까. 간호사가 할 수도 없고. 보조 인력이 있어요. 의사가 피 뽑거든요. 의사가 코로나 환자들 피 뽑고 이런 코 찌르는 검사하고 의사들 할 건 해요. 코 찌르는 검사하고. 그럼 이 코 찌르는 검체들 그 다음에 피 검사한 검체들 피랑 저 면봉 그거 누가 어디 검사실에다 누가 갖다 줄 거야? 보조 인력들이 갖다 줘요. 그럼 검사실에선 검사실 직원들이 또 있어서 검사실 직원들이 검사를 하고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들어갑니다. 플러스 병상 비용. 지금 6인실 같은 거를 6, 7인실을 2명이 쓰고 있어. 원래 한 사람은 우리나라 싸가지고 한 사람당 뭐 5만원 정도밖에 안 내지만 뭐 나머지는 정부에서 내는 거거든요. 결국 병상 비용. 병상이 뭐 적어도 뭐 모텔 호텔값 부담 비싸야 돼. 모텔값 부담 비싸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병상 비용. 격리 비용. 격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코로나 환자들 다 일회용 물품 써요. 일회용 컵 쓰고 뭐 이 사람들 밥을 어떻게 줄 거야? 다 일회용 식판에다가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다 공짜로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다음 이 사람들 접촉할 때마다 의사들 새로운 이런 우주인 복장 같은 거 뭐라고 하지? 레벨 D 복장 보면은 이런 복장이거든요. 여기 아까 저기 있었는데. 자, 이런 우주인 같은 복장을 쓰고 한 번 환자를 볼 때마다 이런 걸 다 쓰고 들어가요. 의사도 간호사도 아까 여기 어디 갔어? 아까 말한 이런 방사선사도 다 저런 걸 한 번 들어갈 때마다 한 번 쓰고 버려요.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요. 저 회사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엄청 돈 벌었을 거야. 이 방호구 만든 회사는. 보면은 모자 쓰지, 마스크 쓰지, 고글 쓰지, 옷 입지, 장갑 끼지, 바지 입지, 신발 입지. 굉장히 한번 하면은 완전 땀으로 목욕을 하고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비용. 그 다음에 12,650명이 일을 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사회 손실.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이 사회 손실은 이 의료 비용에서 나가는 건 아니니까 요거를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요걸 감당을 못해서 빨리 퇴원시키려는 거야. 근데 앞으로 그러면은 아까 여기 말했죠. 전염력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돌아다니게 되고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날 거예요. 우리가 그 옛날에 핀란드인가 하는 나라에서 뭐 집단 면역으로 우리나라 집단 면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고 주식은 또 폭락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고위험군 누군지 여기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면은 자 50세 미만의 성인은 아니니까 50세 이상 성인 50세 이상 성인 또 어디 갔어? BMI 30 이상의 고도 비만인 사람들 지금 숨이 막 찬 사람들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여기 말씀드리면 당뇨, 고혈압, 신장이 안 좋은 사람, 간이 안 좋은 사람, 폐가 안 좋은 사람, 콩팥이 안 좋은 사람, 에이즈 환자들, 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는 전염력 있는 사람들이 그냥 사회에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본인 건강관리 혼자 알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알아서 할 수밖에 없고 마스크 쓰시고 외출을 자제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까지는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만이 코로나 걸려도 검사도 안 받고 한 사회였는데 이제부터는 코로나 확진자가 병원 밖으로 병원에서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회예요.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코로나 걸려도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죠.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인구도 많고 하는 나라긴 하지만 미국 코로나는 보면은 구글에 쳐야 되나 보다. USA US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치면은 내일 얼마나 가면은 그러면은 데일리 뉴 케이시스 나와. USA 코로나 쳐볼까? 그래프가 나왔었는데 옛날에는 뭐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보면 미국은 2.51 밀리언 250만 명이 확진자고 매일 38,000명씩 3만 명 정도씩이 매일 확진이 되고 있어요. 미국 기준. 미국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17만 원이 아니라 이게 더 비쌀 미국은 한번 입원하면 이 사람들이 몇 억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라도 돈 낼 여력이 안 되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건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루에 3만 명씩 감염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저렇게 갈 거예요. 조심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